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 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 금요일 마켓 서머리, 그리고 다가올 한 주의 주간 전망, 대표 지수 차트는 주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에서는 유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5%, 나스닥 종합지수가 2.47%, S&P 500 지수가 1.63%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고용지표 호조, 긴축 우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보시면 5월 고용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9월 FOMC에서 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요 밑에는 발표 수치인데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경제가 매우 나빠질 조짐이 있다. 테슬라 직원들을 10%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 보도로 인해서 9.2%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이후에 감축 논란은 진화했는데 전체 인원수는 증가할 것이고 정규 급여를 받는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보여드린 것처럼 동행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쌍둥이처럼 움직이는데 테슬라가 9%대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3대 지수에서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특별한 변화는 많지 않았는데 눈에 띄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96%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긴축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WTI 서부 텍사스 중진진유가 118.87달러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살짝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심이 가는데 이건 뒤에서 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 보시면 유가, 에너지 업종만 상승을 보이고 나머지 업종은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승할 때는 에너지 업종만 하락을 보이고 나머지가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에너지 업종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모습,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업종 ETF 테크니컬 랭크 보시면 여전히 에너지 업종이 1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약한 업종은 경기 소비자 업종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전망 말씀드리면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아마존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러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완화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지난 미국에서 4월 PEC, 근원 PEC 물가 지수가 정점 대비 둔화되면서 증시가 큰 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가장 핵심은 금요일 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이전치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을 할지 여기에 기추가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6일 20대 1 액면 분할 거래를 시작을 해요. 현재 주당 2,000달러대인데 아마존 주가가 이제 100달러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로 봤을 때 액면 분할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자료를 보면 1980년 이후 주식 분할을 단행한 S&P 500 기업들의 1년간 주가 상승률은 25.4%,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은 9.1%, 일반적으로 주가는 대체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 분할 거래로 인해서 어떤 나스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지 여기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아까 2.9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3%를 돌파하면 증시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 또한 지금 찔끔찔끔 오르는 모습이 계속 올라서 120달러를 돌파하고 전고 130달러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증시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주 초반, 중반까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유가 추이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6월의 큰 그림을 보자고 하면 6월 단기 방향성은 6월 10일 금요일 CPI 발표와 다음 주에 있을 FOMCA 6월 15일 날 발표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월가의 시각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번 주부터 연준 위원들이 대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는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초에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지수 차트는 제가 오전 라이브 시황에서 단기 저항 주요 지지 라인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갖고 와봤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이거는 미 차트 분석가가 피보나치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반등의 목표치를 어디로 보느냐 50일 이평선과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50과 61.8 구간까지 요 구간이 4220에서 4320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큰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주간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그 미 차트 분석가가 피보나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간 차트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38.2 구간 3815라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반등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요게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3800 이 라인, 저점 라인을 지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증시가 아까 앞서 나온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61.8 구간을 못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려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3815, 3800이라는 구간 1차적인 지지선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요 안에서 올해는 박스권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 1차 지지 라인인 3800, 3850 요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보통 리세션 시나리오라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구간이 3600입니다. 일반적으로 3600 아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선별해서 우량주를 사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 차트 분석가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12,800과 13,250 구간, 50%와 되돌림의 61.8 구간, 요 구간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요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주간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200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0주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장기 추세 유지 여부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을 깨버리면 10년간 장기 추세가 깨진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32,500, 요 라인의 지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50일 이평선과 주요 저항 구간에 진입하는 여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3대 지수에서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200일 이평선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서 보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피보나치 되돌림 61.8 구간에 도달하는 시점이랑 맞물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뉴스 이모저모인데요. 앞에 제가 지지 저항 라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열띤 증시 바닥 논쟁이 있습니다. 여름까지는 횡보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갑론을박이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바닥 근처에 와 있다. 이건데 요거는 강세론자, 요거는 약세론자입니다. 강세론자는 지금 바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돼 있다. 미국은 GDP가 1분기 마이너스였지만 2분기 때는 2.8%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경기 침체는 없다. 이게 강세론자, 지금 바닥 근처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락세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은 잘 아시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대표적인 약세론자입니다. 현재 최근의 증시 상승은 연준의 정책 논쟁이 9월에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과매도됐다는 심리가 겹쳐서 나온 것일 뿐이다. 기업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 높고 S&P 500의 경우 2분기 어닝 시즌인 8월 중순에는 3,400에 거래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조나단 크린스키는 S&P 500이 역시 3,400에서 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마이클 루이스는 8월 중순, 조나단 크린스키는 늦여름이나 초가을, 이때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전에 4,250까지 반등할 수 있다. 아까 피보나치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그 구간입니다.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 인플레 꺾이면 오를 가능성, 그 전까지는 잘해야 횡보. 큰 틀에서 약세장이면서 중간에 황소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름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하락해 연준이 9월에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좋은 신호가 나오면 증시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증시가 정고점을 뚫고 다시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횡보하는 수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 문제가 풀려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의 해결이 관건이다. 지금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는요.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인데요. 미국 드라이빙 시즌 등 단기 변동성의 유의, 유가 연내 상고 하저 전망 유지라는 리포트를 가져와 봤어요. 하나 둘 읽어드리면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와 맞물려서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가 발효돼서 6월 중순까지는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연내 유가 흐름 변동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며 여전히 2분기를 고점으로 상고하저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EU로부터 차단당한 러시아산 원유 물량은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된다. 러시아산 원유가 EU에서 퇴출됨으로써 우려됐던 세계 원유 공급 부족은 기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까지는 100에서 110달러대 흐름을 보이다가 3분기 평균 100달러, 4분기 평균 93달러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유가 전망치, WTI 전망치는 117달러를 보고 있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 올해 평균 배럴당 97.68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에 따른 생산망 붕괴,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3년에는 국제 유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차트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유가를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작은 박스와 큰 박스를 갖고 왔어요. 골드만삭스는 이 박스권에서 127달러 상단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요 라인 100에서 110달러대, 그러니까 120달러를 넘지 않는 요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3분기 평균은 여기 100달러, 그리고 4분기 평균은 여기 93달러 요 수준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만약에 130달러까지 근접한다라고 하면 인플레 우려가 큰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가 추이는 향후 계속 같이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를 갖고 왔는데요. 선택적 기억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에
받기 위해서나 자아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과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주식을 팔기로 한 것이 아주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잖아. 생각보다 손실이 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점점 부정확해지고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것이 상당히 투자하는데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록은 2, 3주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매시간 성과를 검토하는 것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성급한 투자 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록을 통해서 과거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3주에 한 번씩 매매일지든 아니면 기록을 남겨서 한 번씩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주 초반에는 큰 재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액면 분할 거래 시작이 대표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와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 CPI를 앞둔 상태에서 주 중반까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유가 추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적인 시장이 주 중반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6월의 단기 방향성은 10일 CPI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 다음 주에 있을 14, 15일 FOMC의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이 남은 6월의 단기 방향성을 줄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올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저는 화요일 오전 미증시 라이브 시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